네, 안녕하십니까. 이지부동산입니다. 네, 지난번에 부동산 계산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음질이 너무 안 좋은 관계로 지금 한 번 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도 제가 한 10 몇 분 이상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이번에 좀 짧고 굵게 10분 이내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산기.com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밑에 보면은 부동산 매물, 최신 실거래가, 뉴스, 게시판 등 뭐 이런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통 이런 데서는 잘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이 위에서 주로 봐야 될 거는 DSR, 대출 이자 이 두 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이제 1주택자 이상이신 분들 아니면 이번에 이제 주택을 매수하실 분들은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매수하기 전에 지금 당장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DSR 그리고 대출이자 이 두 개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먼저 대출이자부터 하겠습니다. 대출이자 들어가시면은 일단은 상환 방법이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만기일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원리금 균등이랑 원금 균등 이 2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건 만약에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그리고 뭐 신생아 특례 디딤돌 같이 이런 정책 대출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최증식 분할 상환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이렇게 3개 중에 내가 최증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하면은 웬만하면 최증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쉽게 우리가 정책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못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정책대출이 아닌 시중은행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선택하시는 이 원리금 균등을 먼저 선택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거치기간 없는 걸로 하고요. 중도상환 이것도 없이 하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제가 계산하기 쉽게 5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기간 지금 보통 뭐 많이 해주는 데는 40년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으로 제한이 돼 있죠. 이제 360개월로 통일하겠습니다. 연이자율 지금 뭐 3% 중후반대도 나온다고 하는데 보수적으로 잡고 4%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액 5억 그리고 상환기간 30년 360개월 그 다음에 연이자율 4% 이렇게 계산했을 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했을 때는 1회차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내가 원리금 납부하는 금액이 다 같은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1회차부터 해서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지만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이렇게 계산서 1페이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건 넣어놨고 우리가 한 달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 238만원. 내가 5억을 빌릴 거고 30년 동안 갚을 건데 금리가 4%일 때 238만원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조금 바꿔갖고 4억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 4억일 때 30년 동안 상환 그리고 4% 금리이면은 190만 9천원. 아까 230만원에서 한 40만원 정도 줄었죠. 그러면은 이거를 역으로 계산을 해서 이자율이 4%로 동일하고 상환 기간이 30년으로 동일할 때 1억 차이가 날 때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40만원씩 차이가 난다. 이거 똑같이 금액을 4억에서 3억으로 바꾸게 되면은 뭐 한 150만원대 나오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50만원 좀 안 나오는 143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40몇만 원 정도가 줄어들고 늘어나게 됩니다. 또 3억을 2억으로 바꾸게 되면은 또 40몇만 원 줄어서 95만 4천원. 이거를 또 1억으로 바꾸면은 47만 7천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대출이자 계산이라서 뭐 대출을 내기 전이나 아니면 내가 주택 매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을 때 필수로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알아야 내가 DSR을 계산을 해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택 매수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 스텝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DSR로 가겠습니다. DSR은 일단 쉽게 말해서 우리가 DTI보다 더 강화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전 연봉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연봉 100%를 기준으로 몇 프로의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가를 DSR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그 다음에 기타 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세전 연봉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몇 프로가 나오는데 그걸 DSR로 보고 있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균등 상환 그리고 아까 5억 여기는 이제 잔액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대출 실행하지 않았고 한 번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총액과 잔액을 같게 맞추면 됩니다. 만기는 0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출기간 30년 하겠습니다. 이것도 잔여 마찬가지로 30년 하시면 됩니다. 금리 4%로 계산하면은 이 DSR은 지금 57.29% 나오고,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중은행 대출 중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이 4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57.29%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지금 5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릴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금액 한번 줄여서 4억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45.83%, 이것도 지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3억 5천으로 하겠습니다. (3억 5천) 했을 때 40.1%, 지금 이렇게 해도 사실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억 5천보다 더 줄인 3억 4천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40% 이내인 38.96%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소득이 지금 정해져 있을 때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알고 싶으시면은 이 금액을 계속 바꾸면서 DSR이 40%에 가깝게 만들어 주시면은 요 대출 총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뭐 여유가 있으면 한 5% 정도, 여유가 없다 하면 뭐 한 2, 3% 정도는 여유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은행마다 그리고 대출 취급처마다 이 계산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동산 계산기에서 계산해 주는 것과 실제로 은행에서 이 대출 실행할 때 계산하는 게 어느 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에서 2%까지의 어느 정도 여유는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대출 기간이나 금리 같은 건 적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임의의 값을 넣은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충분히 변동할 수 있습니다.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 40년까지도 가능하고, 금리도 예를 들어 뭐 싼 데로 했을 때 3.8% 하겠습니다. 4억. 그러면 이제 38.94%로, 아까 360개월에 4%일 때는 3억 4천까지밖에 못 빌렸지만 지금 이 대출 기간이랑 금리를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니까 대출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비교를 하고 엑셀 시트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어느 상황에서도 대출 기간이 늘던지 줄던지, 금리가 늘던지 줄던지 간에 이 대출금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먼저 해야지 내 시드가 예를 들어 1억이 있을 때 1억 플러스 대출금으로 얼마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지 이 계산이 바로바로 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정도 금액대의 아파트를 검색을 해갖고 계속 임장을 하고 매물을 분석하고 내가 들어갈 만한 아파트를 찾아보는 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는 내 가용금액 파악, 두 번째는 매물 비교 및 임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직접 해보시면서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은 엑셀이나 뭐 추가로 한 번씩 해보시면서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매한 개념을 쉽게 알려드리는 이지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